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TV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유튜브 프로그램, 저도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이제 그런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AI가 이제 그 유튜브 AI가 여러분 걸 저기 찾아주잖아요. 어떤 패턴인지. 저도 공정하게 시선을 바라보면서 이제 뭐 자파라든가 이제 여러분을 들고 싶은데 중독 같은 거. 근데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성향대로 살아야겠더라고요. 제가 언제 갑자기 뭐 착한 사람이 갑자기 뭐 나빠질 수도 없는 거고, 나쁜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창백해질 수는 없잖아요. 자기 성향대로 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듣던 패턴대로 익숙함이 있어가지고 자꾸 다른 걸 보기 않게 되더라고요. 좀 더 그래서 자극적인 걸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저도 이제 뭐 더 강하게 이구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 뭐 이렇게 오게 된 게 갑자기 최악으로는 이제 신의 한 수까지 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약간 좀 정화시키는 게 이제 어벤져스 전략 회의가 중립적 입장에서 좀 잡아주는 거고, 뭐 신의 한 수까지 보게 된다면 제가 너무 이제 극으로 치우치는 거고요. 뭐 정강훈 목사 이런 것까지 가게 되면 너무 치우는 것 같고, 그까지 가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제가 그런 영상들 중에 제가 이제 양영태 TV라든가 누리PD까지 좀 보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1인이 하는 건데 제가 원래 1인이 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재미가 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짧고 약간 1인이 하는 거에서 임팩트 있는 게 방송이 좀 그런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누리PD를 좀 보게 되는데, 누리PD에서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약간 좀 이렇게 인상이 많이 깊은 게 있었어요. 저도 이게 맞다 싶은 거예요. 아까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누리PD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김건희 특검 얘기를 계속 떠들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쪽에서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김건희 특검에다가 윤석열 퇴진, 하야 뭐 이런 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제가 봤을 때도 그 사람들이 운동권 자체가 선전선동에 능하다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집요한지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정권 초반부터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물고 뜯어지는 정권, 이런 사람들을 처음 봤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나라가 잘 되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자기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가지고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 제가 상종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그러니까 제대로 좀 이렇게 돈벌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남한데, 솔직히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된 일자리를 하더라도 또 가면 욕 바가지 먹으면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진짜 하기 싫어갖고 맨날 짜증나고 이러는 판국인데, 그래도 참고 버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일도 하게 되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맨날 그 하는 얘기가 운동권 심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사무직 하고 싶은 겁니다. 사무직. 책상 힘에 앉아가지고 노동에 하지 않고, 일단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어떻게든 뭐 자기들의 정의로운 쪽 해가지고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남을 약간 이제 자기 밑에 두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그 사상에 아직도 젖어갖고 계속 이걸 물고 뜯어지고 싶은 겁니다.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 위치를 점유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계속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계속 그런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게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그런 자익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 다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건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일단 나가서 사무직에서, 일단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그런 사무실에서 계속, 누가 보면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땀 돌리지 않고. 근데 급여도 괜찮아요. 급여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 그런 도시권에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국가 돈 빼먹으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그렇게 해서 200만 원 받아도 괜찮은 직업 아닙니까? 대부분 여자분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못 봅니다. 250, 250 사이입니다. 그렇게 사무직을 하려고 그러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은 사무직을 하다 온갖 생색을 다 내면서 그렇게 좋은 자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보면 멋있잖아요. 뭐 흥사다, 뭐 YMCA, 뭐 YWCA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그냥 제가 봤을 때 우파에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다 자익들, 차파성의 사람들이 다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자기들 돈을 하는 건지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국가 돈이더라고요. 보조금 받아갖고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걸 놓고 싶지가 않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에서 우리가 막 떠들고 뭐 해도 누가 이재명이가 뭐 범죄자 하더라도 트럼프가 되는 것처럼 그거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이렇게 큰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밥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제2인이라 하더라도 선거판에서는 그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도 제가 만약에 생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했다 치면은 저도 뒤집어고 싶지 않겠죠. 근데 그런 게 지금 한 60% 이상은 민주당이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저는 이제 그런 생리를 알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그때 그 정권 이렇게 심판원이 있었고 문재인이 그렇게 싫은데도 이게 안 뒤집힐까? 나도 궁금했었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걸 뒤집이 엎으려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의로운 사도를 하더라도 이미 돈을 받아먹고 살고 있는데 그게 쉽게 뒤집히겠습니까? 도저히 안 겠죠. 저도 이제 그런 걸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순진한 거죠, 저희가. 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너무 순진했던 거죠, 저희는. 예. 그래서 저를 비슷한 이제 우파적인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노력해서 고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건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 그냥 거저 못 죽고 이렇게 남한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해서 좀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운동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물갈이가 돼야 되는데 못 가려되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걸 누리고 싶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계속 정치인 해먹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해먹고요, 예. 그냥 말로만 계속 먹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20대부터 노력 안 하고, 이준석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 번도 땀 흘려보지 않은 놈이 지금 900만원씩이나 받아가면서 그거를 재선, 3선, 4선, 1까지 해먹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그런 게. 보좌관 8명씩 막 데리고 다니면서 여의도 도시 청년들이 진짜 민주당 쪽이 좀 많지 않을까요? 그런 사회,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게? 말로만?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무일푼에 그걸 하다가 지금 재산도 뭐 10억, 20억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국회의원 배지 달고 하다 보면요. 명예에다가 지금 돈까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돈 문제 나오고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줬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 중에 뭐 원체 집안에서 부자가 있던 사람도 아닐 테고 그냥 운동 선동 하다가 이렇게 해서 자리 잡고 또 국회의원 되면 또 돈도 벌고 명예를 지키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재력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쌓이고 하면 또 딴 생각 나가서 여자 문제 일으키고 이런 거 안희정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명예를 얻고 그다음에 재력을 얻고 그 부정한 짓까지 하게 되고 이런 것이 다 가는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당의 실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싫은 겁니다, 지금. 예. 그렇게 됐는데, 오늘 이제 누리피디가 생각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런 그런 시스템을 알았으면은 깨부셔야 되는데, 한동훈이가 답답했던 게 그겁니다. 그런 걸 알면,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에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워낙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해보다 보니까 아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건희 특검, 얘네들 그냥 일부러 심심한 그거 노래 틀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발끈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그겁니다. 그냥 그런 거에서 대응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왜 자꾸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저거를 노래처럼 틀어대는데, 대북방송처럼 틀어대는데, 저거에 응대하지 말고, 자꾸 그러니까 저거 응대하다 보면은 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그런 부정한 얘기가 자꾸 들게 되면은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김건희 씨가 진짜 잘못했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일이 커지는 거고요. 그러다가 뭐 강혜경 씨 나오고 명태균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뭐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약간 좀 착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 다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전화기도 받게 되고 이렇게 했는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민주당이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다. 한 사람 진짜 모여가지고 바보 만드는 거 쉽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종자들이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차 싶었던 게 누리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자꾸 김건희 그래서 민주당에서 선전선동 한다 해서, 쟤들 그거 심각하게 그냥 입만 떠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툭 하면. 너희들 그럼 뭐 어떻게, 김건희 특검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 건데,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야, 김정숙 샤넬백, 그 다음에 김정실 옷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런 의혹을 또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선수들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의혹 선수를 제기할 수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구속을 당하더라도 우리도 선수를 선발해가지고, 우리 너무 착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도 여의도 두시 청년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뭐 징역, 조폭 세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갔다 오면 키워주겠다. 솔직히 문주성 보면 다 징역 갔다 와도 국회의원 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네가 이렇게 해서 의혹 제기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명예훼손으로 깜빵 간다 하더라도 다음에 국회의원 시켜줄게. 우리가 반드시 그 보상을 해주겠다. 민주당 시스템은 그런 거 잘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예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장경태 같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도. 예, 무모하게 지를 수 있는 사람들. 예. 근데 저희는 워낙 그 노동의 속견을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심성 자체가. 저기 사람들은 그걸로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쉬운 겁니다. 제 말이 맞지 않나요? 근데 저희도 그런 사람을 키워가지고 네가 만약에 김건희 특검, 그다음 대통령 뭐 탄핵 이런 거까지 들고 나가죠. 탄핵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반응하니까, 발끈해서 반응하니까 이거 자꾸 건드는 겁니다. 그게 뉴스에서 계속 나와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우리가 반대편에서 그런 거죠. 그렇게 네가 나온다 치면은 우리는 반대편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숙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얘기를 하고 문다 얘기를 해주고요. 문다의 음주운전 사건. 야, 네가 나온다고 치면은 그게 맞불 작전 있지 않습니까? 약간 비껴가가지고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해준 거. 그게 바로 또 이렇게 하나의 전략이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아차 싶었던 좋은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뭐 대답이 안 나오잖아. 맨날 김건희 얘기 나오면 우리가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하면 답이 없구나. 아무리 실드를 치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갖다 해명해가지고 그걸 갖다 그 논점 갖다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틀어가지고 우리 뭐 초등학교 유치하지만 초등학교 때 얘기처럼 과거 얘기를 또 끼워내는 거죠. 우리도 한마디로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듯이. 예. 민주당에서 불리하면 김건희 얘기 끝내듯이 대통령 탄핵 이런 거 끝내듯이 우리도 그러면은 하나의 약점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약점을 잡고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등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무 똑똑하다는 그런 한동훈조차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론 국민들이 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뭐 일단 김건희부터 특검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거 하는 건 맞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그렇게 약점을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똑같은 1대1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대등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모와 협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하나씩 키워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장경태 같은 애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고요. 예. 확실하게 내가 보상해 줄 테니까, 키워줄 테니까, 국회에 배지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이거 한번 하고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의혹을 제기할 수는. 전혀 터무니없는 의혹이더라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당했듯이, 민주당에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당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예. 의혹을 제기해서 저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가 언론에 터져 나오게끔요. 예. 지금 뭐 몇 년입니까? 지금 5년 내내 그 김건희 특검으로 갈 것 같은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지금? 우리도 계속 그렇게 김정숙, 문다해, 예? 그 다음에 문재인 이런 거 해서 계속 물고 또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 조금씩 해명을 하되, 그렇다면 너네는 문재인은 어떡할 거냐? 어? 문재인의 자익 성향은 어떡할 거냐? 문재인의 아버지가 무슨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과거 때 이렇게 했다면 너 어떡할 거냐? 그리고 뭐 민주당 쪽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친일파 중에 친일파도 있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것까지 계속 유치하지만 과거를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정직하게 일했던 사람들이라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성향 자체가. 하지만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향 자체가 안 맞다 하더라도 그런 사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치사하더라도 과거 얘기를 꺼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쫌생이 같은 얘기지만 우리 그런 거 하지 않고 싶지 않아요. 미래를 나아가고 싶지 하잖아요. 하지만 저런 사람들이 그런 반향에 대해서는 똑같은 1대1로 법칙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다. 바로 이거구나. 그래? 그래. 그럼 김건희 여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그래. 받자. 근데 안 받으려고 하는 국민들도 많다. 그래, 어쨌든 해보자. 의논해보자. 그런데, 그건 그렇게 가자. 다만, 또, 그러면 문재인 딸, 문다혜, 음주운전 사건, 그거 왜 그렇게 처리 안 할 거냐? 이거까지 물어보셔야죠. 에? 김종숙의 옷값,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까지 같이 까보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편한 거예요. 왜냐면은, 갑자기 저도 이제 그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 나오면은, 제가 우파인 게 좀 부끄러워지면서,
약간 좀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고 약간 좀 부끄러워지고 또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그렇다면 그 사건 가지고 자꾸 물어뜯고 주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러면서 내 자체가 부끄러워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는 건데 갑자기 그 상태에서 그래요. 우리 김건희 여사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너네는 뭐 떳떳하고 정말 올바른 사람이냐? 문재인을 봐라. 그 문재인이 그렇게 해서 정권이 넘어갔겠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나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 맞아. 김건희 여사다 문재인이 더 나쁜 놈이지? 이런 생각하니까 아 맞아. 내가 부끄러울 게 아니구나. 내가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 윤석열 정권을 내가 찍은 게 부끄러울 일이 아니지. 나는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내가 정의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투표를 이번에 찍었는데 내가 이번 찍은 내 손가락이 부끄러운 손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맞다. 맞불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사과할 건 사과 끝까지 해주고 다만 김정수의 옷값 문재인의 그런 문방구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뒤로는 빵집 차려가지고 돈 벌고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게 했냐고요. 그래 이중적인 모습들 그런 것을 자꾸 치사하지만 들춰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예. 그리고 문다의 그런 대통령 딸인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음주운전 하고 다니고 이게 말이 되냐? 대국민 사과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물고 늘어 떨어져야 되는 거죠. 니네들이 계속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갖다가 365일 5년 내내 떠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문다혜, 김종숙을 365일 내내 똑같은 1대1 방식으로 물고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저희처럼 해보십시오. 제 방송을 보고 계신 국회의원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장경태 같은 애들을 한 50명만 키워봐 주세요. 예. 제발요.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우리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나라가 되는지. 이재명한테 나라를 넘기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한번. 예? 이렇게 해서 별 달더라도 나 같아도 별 달고 국회의원을 시켜준다 그러면 난 하겠어요. 예?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연금도 나오고요. 그런 사람 한다 그러면 젊은 층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의도 도시청년 그런 친구들 많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한번 정말 이게 좀 좋은 제가 오늘 아이들 얻었고 저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평을 한 것 같은데 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진짜. 예. 앞으로 이렇게 한번 저희가 한번 쌓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좀 해주세요. 예. 대등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